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한국조선소의 적자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한 분석 두 번째로, 오늘은 한국조선소들이 놓친 수면 아래 빙산들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해양 프로젝트의 실패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첨부되는 내용처럼 저는 세 가지 원인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EPC공사 운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실수. 두 번째, 한국조선소와 해외 부품 제조사들과의 문화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설계 준비 기간 부족. 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보시는 가로의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 부제목으로 달아본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EPC공사 운영의 특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실수입니다. 좀 말은 거창하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경험 부족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조선소는 해양 프로젝트의 경험이라고는 바로 EPC 중에 C에 해당되는 컨스트럭션의 경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조선소들은 이 컨스트럭션은 어느 다른 국가의 조선소들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컨스트럭션 과정에서 큰 문제를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컨스트럭션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EPC로 넘어가면서 기본 설계와 자재 조달 이 부분에 대한 경험 부재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원인은 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PC 공사 운영의 특징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 부품 제조사들과에도 문화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조선소와 해외 부품 제조사들과의 문화 차이. 흔히들 벤더사라 그러죠? 해외 부품 제조사들. 설명에 앞서 주문주와 오일 메이저 또는 오일 컴퍼니와 이 해외 부품 제조사, 벤더사들 관계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주문주와 벤더사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해양 프로젝트의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그 발전의 그 밑바탕에는 벤더사들의 기술 발전이 있었는데요. 벤더사들이 발전하는 그 이면에는 오일 컴퍼니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오일 컴퍼니가 벤더사들을 지원했을까요? 오일 컴퍼니들이 해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가동을 해보고 그리고 운영을 해보다가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바로 벤더사들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기술 개발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기술 개발을 요구하는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금액의 자금이 벤더사들한테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일 컴퍼니들이 벤더사들을 육성했던 것이죠. 다시 EPC 계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조선사들이 오일 컴퍼니와 EPC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 맺는 그 당시에 주문주들은 설치돼야 될 장비들의 브랜드와 장비 리스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장비는 이 회사 이 브랜드의 장비를 써라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또는 장비의 요구 조건을 미리 선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한국조선소가 이 요구 조건에 맞는 장비를 찾아보면은 결국 그 벤더사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어두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갑을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조선소들은 이 해외 벤더사들과의 갑을 관계를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이니까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조건에 맞춰달라는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좀 다혈질적인 성격의 한국 사람들이 자그마한 문제가 생기거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밴드사들한테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도 많았던 것이죠. 그런 문화 차이에 밴드사들은 한 번씩은 이 한국 조선소를 애먹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납기에 물건을 납품해 주지 못하는 경우, 못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또 안 해줬던 경우도 있던 것입니다. 납품이 되지 않으니 한국 조선소에서 사람이 날아갑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이 밴드사들이 납품 일정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공사 전체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조선소 관계자의 그 증언에 의하면 어떤 경우는 밴드사들에게 프리미엄 머니라는 쉽게 말해서 뒷돈을 더 주기도 했답니다. 뒷돈이라기보다는 보너스 개념으로 돈을 더 줄 테니 납기를 지켜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들로 추가적인 돈이 집행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본 설계 준비 기간 부족. 이 부분은 똑같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의 단점에 해당됩니다. 기본 설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도면에 선, 전선 그렇게 긋고 그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본 설계는 그런 선을 긋는 설계가 아닌 환경적인 요인부터 계산을 하고 연구하고 분석을 하는 설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구조 용접이다 보니 구조 기본 설계 얘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구조 기본 설계에선 해양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가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이 해양 플랜트가 설치되는 지점 해역에 100년간 최고 파고, 최저 파고, 최대 풍속, 시간당 최대 강수량, 이 환경적인 요인부터 확인하고 계산하고 예측을 해서 필요한 철판의 두께, 철판의 재질을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단순한 점과 선을 그어서 그림을 그리는 설계라면은 상급자가 지시하는 날짜를 지키는데 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 설계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이고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한국 조선소가 기본 설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끝나고 생산 설계가 끝난 이후에도 기본 설계의 변경이 많았던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인도하는 직전까지도 기본 설계의 변경으로 인해서 작업이 완료된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수정 작업하고 뜯어냈던 부분을 다시 재작업을 하는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요인 중에 가장 돈과 시간을 많이 지불했던 부분이 바로 이 기본 설계의 부족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체적인 해양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앞전 동영상에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조선소는 해외 밴드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유지하는가에 대한 경험을 했고요. 기본 설계에 대한 이해도 이미 경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한국조선소가 결코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좀 많이 부끄럽고요. 경험도 없고요. 이 동영상을 첫 편집도 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왕 시작한 동영상, 이왕 시작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구걸하려 합니다. 자, 동영상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